국민의힘 복당설? 예. 배를 태워야, 배를 태워서 어디 간다는 게 아니고 배를 불태워야 한다는 반응이 개혁신당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이 돌연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낸 거, 우리 보수 일각이 잘려나가게 만든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네, 뼈 아프죠. 국민의힘의 팽배한 생각이 뭐냐면 개혁신당의 존재라는 것이 향후 지방선거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에 대해 가지고 그냥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 공짜 조합보다 이런 걸로 했는데 예.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예. 그럼 이미 끝난 거네요? 있을 때 잘했어야죠. 예. 예, 극하게 웃고 계신데 물론 작년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범야권 이름으로 발목 잡혀 있다간 정체성을 잃을 거다. 지금이 돌아올 기회다라고 이제 지난 7일 날 조혜진 전 의원이 얘기했고요. 허은하 개혁신당 현재 대표죠. 강 건넜으면 타고 온 배는 일단 불을 질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이제 허은하 의원이 쓴 표현이 불경에서 사벌 등안 언덕에 오르려면 사벌 뗏목을 버리라. 근데 이거는요, 어떤 이제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올랐을 때 기존에 깨닫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이걸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지. 예. 이게 어느 탈당했을 때 복당을 못하게 배를 태운다 이 비유 표현은 좀 안 맞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 행보를 보면 상당히 국민의힘하고 일치하는 게 많아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 이제 25만 원 지원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반대하는 게 있고요.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반대다. 예. 그리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 탄핵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데 대해서도 반대하고요. 상당히 일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조건부로 제3자 추천하면 이게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제 이거는 어차피 의견 대립이 있는 거고요. 예. 따라서 저는 정체성만 보면 이제 약간 우파 보수 우파 쪽에 좀 가깝다 이래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세석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로를 뚫기 어려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당이 있을 때 비판도 많이 했지만 지금 보면 이게 좀 자유파 보수의 통합 차원에서 한번 재결합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서면 많이 변하셨네요. 옛날에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비판하고요. 지금 이게 계속 파이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 항상 정치는 이게 좀 플러스 생물이다. 정치를 해야죠. 총선 전에는 절대 고민해볼...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바뀌셨네요. 마음이 바뀌셨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때 장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과연 이제 대선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았고요. 지방선거도 네. 있습니다. 2년 뒤에. 과연 이제 선거가 다가왔을 때 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뿌리가 이제 같다라고 본다면 두 세력 간의 어떤 합종 연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은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건너온 배를 태워버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건 몸값 높이기의 차원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상 선거를 줄줄이 치러야 되죠. 일단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또 패배를 한 번 더 거듭하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세대 포위론이라는 전략으로 대선 승리를 견인해냈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분명히 당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2030 세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이 등을 돌리게 된 데에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가 당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내가 사실상 쫓겨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양두구육 이야기 그런 부분 때문에 2030의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멀어진 측면도 있거든요. 선거 국면마다 이준석이라는 이 개혁신당으로는 같지만 이 정치인을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뿌리도 같지만 민주당과의 거리보다는 국민의힘과의 거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면 맞아 떨어진다면 결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두 분 다 결합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두 사람은 어떤 생각인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께서 윤석열 총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단순한 양두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어그로 끌어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연일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술 안 먹는 윤석열 대통령인가?
한동훈의 대포폰 정치 그만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견제인가요? 글쎄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 보수적인 사람인지부터도 잘 모르겠고요. 저 사람이 과연 이제 보수적인 사람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2번이나 가출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납득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속 본인이 그 당대표이고 본인이 선대위원장이었을 때 후보였던 사람을 계속 그렇게 그 비난을 하더니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두구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술 안 먹는 윤석열 대통령 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당대표도 비난하고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또 뒤집어 보면은 대통령이 뭐 술 드신다는 이야기가 막 세간에 이렇게 막 있는데 술 안 드시는 대통령이면은 한동훈은 더 나은 건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보수의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정치인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국민의힘의 여당에 그 합류를 갖다 하겠다, 그런 사람을 합류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보수를 갖다가 더 분열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단 한 석이라도 좀 아쉬운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예. 과연 이준석 대표가 보수적이고 보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의심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4% 이상만 기재를 했는데요. 이재명 43.2, 한동훈 25.6, 조국, 이준석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3년에 남은 대선에서 그 과정에서 어떤 합종 연행이 있을지 또는 완전히 결별해서 다른 세력으로 계속해서 갈라서게 될지 그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임박해봐야 알 수 있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